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고리즘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홀팅 프로블럼이라는 것. 언제 종료될지를 알아내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냈죠. 예를 들면 주어진 프로그램이 언제 실행을 멈출 것인가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인풋 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인풋이 굉장히 제한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만으로도 이 홀팅 프로블럼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확정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풀어준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휴리스틱에 대비해서 알고리즘의 특징이었으면 하던 좋은 그 성질들이 사실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성질이 되었죠. 우리가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성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을 다소 모호하게 정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 complexity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주어진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게 100%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은 시간이 드는 게 당연히 좋은 알고리즘이겠죠. 문제는 그게 모든 이제 인풋에 대해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각각을 우리가 다 넣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로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asymptotic notation, 점근적, 근사적 표기법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big O 노테이션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는데 요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알고리즘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도 그 인풋에 어떻게 비례해서 예를 들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지 제곱으로 비례하는지 혹은 세제곱으로 비례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판단해보고 그것의 최대 관계성, 그 상한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복잡도를 평가를 하고 표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O의 n이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들어간 파라미터의 개수에 비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것의 제곱에 비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O의 n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풋의 개수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일 때 그 처리 시간이 2n, 3n, 10n, 100n, 1000n이 될지언정 1n제곱, 1n 세제곱, 5n 4제곱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n의 개수가 작을 때는 1000n보다는
n 세제곱이 오히려 처리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n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n이 많은 경우에 유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n이 많은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 플랫폼의 시대에는,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데이터가 단순히 몇백 개, 몇천 개의 수준이 아니라 억 개, 조개, 그것을 넘어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n에 비례하느냐, 비례하지 않느냐, 2제곱에 비례하느냐, 세제곱에 비례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n에 어떤 개수가 붙느냐보다는 그것의 제곱승이 얼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어심타틱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이 또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말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것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화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 혹은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 등등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스타일, 방식에 따라서 그 문제를 기술하는 것에도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때 사용되는 것이 소위 슈도 코드라는 겁니다.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그 코딩한다 할 때의 코드인데, 슈도 코드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슈도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번역을 한다면 사이비라고 할 수 있죠. 사이비란 어떤 겁니까? 닮을사, 말일이, 아닐비. 닮았는데 그런데 아니다. 즉 언뜻 보면 닮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인 것. 그것이 슈도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이 사이비가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듯이 이 영어 슈도에도 다소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 공학적인 의미에서는 나쁜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싶은데 진짜 코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특정 언어에 의존적이 되고, 그리고 또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디테일까지, 예를 들면 변수명을 뭐로 써야 되는지, 변수명을 쓸 수 있는 어떤 한계는 무엇인지, C나 C++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런 마이너한 디테일을 우리가 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기술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주변부로 밀려나기 쉽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기 십상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어떤 언어적 특성을 다 걷어내고 어떤 작업을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로서 소위 슈도 코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슈도 코드라는 것은 어떻게 기술을 하면 되느냐? 그것은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슈도, 사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스타일이라도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평이하게 영어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모호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모호할 수 있는 부분만 별도로 수학식을 이용해서 표기해도 되는 거죠. 혹은 수학식으로 표기하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혹은 컴퓨터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축약된 형태라면 그것을 조금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혹은 꼭 수학식이 아니더라도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의 관계를 표현해도 좋습니다. 화살표를 이용해도 좋고 어떤 다른 기호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혹은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분을 빌려와도 좋죠. 혹은 BNF 같은 메타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슈도 코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허용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어떤 일관성, 표기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코드로 옮길 정도로 굉장히 분명하고 연상 가능한 형태로 표기되기만 한다면 이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이 슈도 코드로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방법 또한 사실 꽤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것은 별도로 알고리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알고리즘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리즘의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중에 가장 어렵고도 그리고 소위 무식한 방법이 필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외계인을 찾는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 혹은 이그조스티브 서치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그조스티브라는 것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소진해서 한다는 뜻이죠. 브루트 포스는 무식하게 힘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이 실제로는 쓸모가 없을까요? 외계인을 찾는 알고리즘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그조스티브 서치 혹은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 같은 것들은 현실에서 쓸모가 없는 알고리즘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킹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이 브루트 포스 어택인 경우가 의외로 꽤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웹 서비스의 계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이메일 서비스일 수도 있고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일 수도 있을 텐데, 누가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비밀번호만 모릅니다.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나쁜 프로그램을 심어두고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값을 따로 저장하거나 송신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훨씬 더 손쉬운 방법은 없을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아이디란에 입력하고 패스워드에는 그냥
1부터 9까지 혹은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를 순차적으로 다 쳐넣어 보는 거죠. 물론 글자 하나로 비밀번호를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글자 여러 개를 순서대로 넣어 봐야 되겠죠. AAAA, AAAB, AAAC, ABAC, AZZZ, AZZZZA 이런 식으로 조합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열의 길이를 점차 늘려가면서 계속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7 이런 식도 되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 혹은 알아낼 수는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그 제조사의 웹 기반 CCTV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CCTV의 비밀번호가 공장 출고 초기의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9였기 때문에 그러한 브루트폴스 어택에 어이없게 해킹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프라이빗 비디오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당하게 되었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노출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사태가 있었던 적도 있죠. 따라서 브루트폴스 어프로치라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또 유효한 알고리즘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알고리즘의 형태는 디바이드 앤 컨커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다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각각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단계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 10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숫자의 10개는 순서가 제멋대로, 즉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1, 3, 10, 1050, 2200 뭐 그런 식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결된 문제는 그 숫자들을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10개는 너무 쉽습니까? 그럼 100개라고 해봅시다. 그 100개의 숫자를 다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 첫 번째 숫자를 들고 그리고 그것이 나머지 숫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나머지 99개의 숫자들과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찾아서 첫 번째 숫자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숫자보다 또 작은 숫자들을 그 앞에 놓아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숫자들을 또 집어서 나머지 숫자들과 또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비교 노테이션으로 하면 이 복잡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디바이드 컨쿼 어프로치입니다. 소위 머지 소트라는 기법을 생각해 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그 숫자들을 한꺼번에 다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단위로 다 쪼갭니다. 100개면 이제 50쌍이 나오겠죠. 50 페어가 나올 텐데 그 페어당 정렬을 먼저 하는 겁니다. 페어는 숫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리고 그 비교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각각의 페어들끼리 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하죠. 그런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면 굉장히 평균적으로 빨리 정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페어에서 가장 작은 쪽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끼리 먼저 비교를 하면서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머지 소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계속 정렬되어 있는 상태의 숫자 나열들을 다시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당연히 모든 숫자를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지 소트이고 이것이 바로 디바이드 앤 컨커 어프로치입니다. 또 여기서 파생된 비슷한 어프로치로는 디크리스 앤 컨커라는 것도 있는데 디바이드 앤 컨커나 디크리스 앤 컨커나 비슷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런 데 해당할 수가 있죠. 100개의 숫자가 있을 때 새로 하나의 숫자를 받고 그 숫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100개의 숫자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는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전제는 이미 주어진 이 숫자들은 100개는 이미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가정이죠. 그러한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니, 브루트 포스 어택 어프로치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데 운이 나쁘면 그러면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에 너무 나쁜 기대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바이너리 서치가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란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바이너리, 반으로 쪼개서 하는 거죠.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 정렬되어 있는 숫자의 가장 가운데 숫자와 주어진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 주어진 숫자가 가운데 숫자보다 작으면 작은 쪽으로 이동하면 되죠.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숫자보다 큰 숫자 쪽 방향으로는 이미 주어진 숫자와 더 비교해야 될 숫자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작은 숫자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다시 거기에서 절반 지점을 찾아서 그 중간 값을 다시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더 이상 비교가 필요 없는 지점, 즉 주어진 숫자보다 작은 숫자와 큰 숫자가 있는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기된 사실 복잡도는 굉장히 좋은 복잡도입니다.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5의 n이나 5의 n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오죠. 대부분의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그 정도면 거의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알고리즘도 있겠습니까? 앞에 설명했던 알고리즘들은 비교적 쉬운 알고리즘들인데 조금 더 어려운 알고리즘,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알고리즘들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 최단 거리를 찾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익스트라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 최단 거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또 A-스타 알고리즘은 그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류의 알고리즘을 다 살펴보거나 아니면 어려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조금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의 형태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